가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아까 건너뛰었던 77쪽으로 한번 와주시겠어요? 자, 77쪽 한번 가보시면 이제 저희 뭐 거속시라고 얼마 전에 잠깐 한번 소개드린 적 있는데 이번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 이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위에 공간 있잖아. 자, 위에 공간에다가 이거 한 번 더 필기 간단하게 도와드리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한번 얘기합시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자, 위에 필기해봐. 첫 번째로 우리가 거속시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공식이 있어요. 이제 공식부터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매번 쓰던 거 한 번 더 쓸게요. 귀찮은 거 아는데 근데 너희가 쓰면서 복습을 또 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자, 이 자리부터 거리 쓰면 되고 또 왼쪽 오른쪽에 속력 시간 쓰죠. 그리고 한 번 더 물어보자면 자, 서원아,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야?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요. 자, 은성아, 속력 구하는 공식은? 시간분의 거리. 한 번 더 서원아, 시간 구하는 공식은? 속력분의 거리. 라고 해서 거속시 공식 다들 외우시기 바랍니다. 마우스 모양으로. 두 번째입니다. 어쩌면 제가 이 말도 항상 하는 것 같아. 어쩌면 공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원아, 오른쪽에 뭐 쓸 것 같아요? 항상 공식을 원래 쓰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시고 쓰는 겁니다. 자, 쓸게요. 단위를 꼭 체크를 하시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필기는 공식부터 쓰긴 했는데 원래는 순서가 이것부터 확인하고 쓰는 겁니다. 다시. 그럼 만약에 단위가 다르면요. 단위를 여러분들이 뭐 아는 말 중에서 뭐 통일이란 말 알죠? 통분할 때 그 통자거든요. 그러니까 단위를 맞춰줘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일반적으로 이 단위를 통일하는 팁 하나 드리자면 혹시 기억나는 친구? 요 셋 중에서 보통 뭐를 통해서 통일하는 줄 아세요? 속력. 맞습니다. 자, 초록색으로 쓸까요? 자, 셋 중에서 개인적인 팁 하나 드릴게요. 속력을 기준으로 통일하세요. 자, 속력을 기준으로 통일하자. 라고 팁 하나 드리면서 동시에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속력. 너네가 보통 속력은요, 문제에서 속력이라고 안 나옵니다. 어떻게? 뭐 시속, 다들 알죠? 뭐 시속, 3km, 요렇게 이제 나오는 게 속력이죠. 자, 이 속력을 먼저 보시라는 거야. 왜 이 속력을 보시면요, 여기 아래 보시면 얘부터 할까요? 여기 왼쪽에 있는 시속에 있는 요 십자 보이세요? 혹시 저 십자가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제 시간당 속력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그래요. 시간당.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영어로 치면 hour이죠, hour. 그러니까 얘는 지금 시간을 쓰겠다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인데 그 시간입니다. 시간당 속력. 그리고 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시간에 관한 내용인 거지. 그리고 한 번 더, 자, 오른쪽에 은성아, 오른쪽에 혹시 거리도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어디? 그럼 아주 여기 이제 거리에 관한 내용이잖아. 여기 써 있는 거리. 즉 여러분들이 물론 자 이거를 꼭 이렇게 통일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일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다들 알다시피 거리와 시간은 단위가 좀 있는 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쓰는 단위 뭐 킬로미터이잖아. 그리고 뭐 미터, 센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 섞여 나오면 뭔가 한 개로 통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 기준이 보통 요거라는 거지. 속력 보면 키로로 가자 이런 식으로. 자, 마찬가지. 자, 시간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도 있고요, 분도 있고요, 초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시분 초도 여러분들이 이제 통일을 해서 간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특히 오늘 숙제에 보시면 얘네 두 개가 섞여 나올 때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할 줄 아시죠? 정말 혹시나 해서. 예를 들어서 자, 2시간 30분. 혹시 이거 서원아, 2시간 30분이 시간으로 치면 몇 시간인 줄 아시나요?
자, 이걸 만약에 시간으로 통일한다고 치면 2시간에다가 도와줘. 30분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또 할 줄 모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풀 수가 없어요. 통일을 다 해야 되거든요. 30분이 몇 시간이야? 2분의 1시간, 60분에 30시간이잖아. 비례식이잖아. 1시간이 60분이니까 30분에 2분의 1시간 맞나요? 오늘 숙제할 때 이 문제 몇 개 있더라. 통일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2개 더하시면 2분의 5시간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2시간 30분은요 2분의 5시간이랑 똑같습니다. 한 번 더. 그럼 만약에 얘는 잘하시려나? 얘를 만약에 분으로 갈 거예요. 그럼 서원아 2시간은 몇 분인 줄 아세요? 한 시간이 몇 분이에요? 120분이잖아요. 즉 2시간 30분은요 같은 말인데 150분이다. 이런 단위 통일. 쌤, 둘 중에 뭐가 맞아요? 뭐가 맞는 건 없다고요. 다시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나왔다고 치면 둘 중에 뭘로 가야 될까? 시간. 얘는 시속이니까 위에는 시간으로 가라고. 만약에 얘가 분속이면 분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다시 둘 중에 뭐가 좀 좋다 그런 건 없어. 그냥 단위를 맞추면 돼요. 이게 뭐든 간에. 저희들 문제 풀 때 그 문제 안에 있는 모든 단위가 다 맞아야 됩니다. 그게 맞지 않고서는 공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꼭 명심하세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실제 관련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4-1번입니다. 자, 4-1번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거속식 원래 관련해서 유형이 꽤 많이 있는데 저희 이 프린트에는 많진 않더라고요. 몇 가지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4-1번 문제. 자, 해볼 시간 드릴게요. 자, 역시나 수업 방식은 한번 해볼 시간 드리고 저랑 비교해 보세요. 자, 왼쪽에 빈칸도 한번 채워봐. 저는 오늘 빈칸으로 설명하진 않습니다. 자, 고민해볼 시간 한 1분 20초 한번 드려볼게요. 자, 등산 관련 문제입니다. 등산 많이 봤죠? 자,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기억나? 등산이면 저는 산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실제 산도가 그려버려요. 등산이니까. 제가 방학 때 특히 거속식 문제 풀 때는 약간 제가 필기하는 방식이 거의 똑같거든요. 자, 오랜만에 한 번 더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제 기억에 몇몇 친구는 오히려 나중에 그런 말도 해요. 거속식가 더 쉽다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 왜냐면 좀 하다 보면 하는 게 비슷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번에 거속식은 무조건 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시험 문제니까 준비하시기 바래요. 생각 안 낼 리가 없어. 이 문제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좀 오랜만이니까 한번 시범 잠깐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시간 더 드려요? 자, 그럼 같이 볼게요. 자, 이 문제 읽어볼게요. 등산을 하는데요. 등산. 원래 등산이니까 못 참겠죠. 사람이 그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편의상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가 야호 하는 정상이에요.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올라갈 때라는 말이 나와. 올라갈 때. 자, 올라갈 때 시속 5km. 자, 오랜만인데, 자, 쳐보세요. 시속 5km 혹시 저게 거속시 중에 뭐 준 거죠?
여기 거리예요, 속력이에요, 시간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게 속력인 거 아시겠죠? 다시 보통 속력은 속력이라고 안 나옵니다. 저렇게 시속, 저 속자가 속력입니다. 속력 준 거구나. 여기서 당이 체크하는 거야. 이 문제 지금부터 시속이니까 시간으로 갈 거고요. 킬로니까 킬로로 갈 거라는 거야. 그 두 가지 체크하는 용도예요. 다시 이렇게 지금 올라갈 때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지금 속력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속력, 시속 5km.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여기 읽어보시면 바로 내려오시는 게 아니야. 20분 이렇게 뭐 김밥 먹고 쉬는 겁니다. 쓸까? 한 20분 정도 휴식을 한대요. 근데 여기서 방금 저희 보고 왔잖아. 얘 지금 무슨 속이야? 뭐예요? 시속이죠. 얘는 지금 단위가 뭐예요? 단위가 뭐예요? 분이잖아. 참을 수 없죠. 단위 바꿉니다. 자, 20분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3분의 1.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맞나요? 자, 60분에 20으로 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계산할 때 요거 3분의 1 시간으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아무튼 2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자, 이 문제는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내려올 때 요거 중요합니다. 무슨 길이래? 같은 길로 내려왔다. 이 말 보이세요? 혹시 여러분들 같은 길로 내려왔다는 말은 저희한테 간접적으로 어떤 얘기인 줄 아세요? 거리가. 오, 쓸까요? 거리가 같아요. 이 말입니다. 지금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랑 거리가 똑같아요 라는 말이 저렇게 나옵니다. 잘 읽어봐. 다른 문제에서는 길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무튼 내려올 때 역시나 속력이 나와 있네요. 여기 쓸까요? 내려올 때 속력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속 6km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키는 게 뭐다? 보이세요? 자, 오늘 숙제에서는 다시 말할까? 이거 찾으세요. 뭐 부등식 문장입니다. 자, 4시간 이내로 등산을 마치려고 한다. 그 말은요. 이 말 맞나요? 저희는 지금부터 총 걸린 시간이 자, 여러분 4시간 이내란 말은 같은 말인데 뭐죠? 4시간 이내란 말은 같은 말이 이하 맞나요? 자, 시간으로 식을 세우세요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찾으세요 이 문장. 식 세우라는 문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보다 나연이가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 올라갔다 올 수 있냐 문제니까 자, 요게 거리죠. 몇 킬로미터는 거리 맞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거리를 x라고 두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지금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속력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거리를 몰랐는데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거리니까 여기가 지금 x 킬로미터인 거 맞나요? 한 번 더 내려올 때도 거리가 뭐라고? 얘도 소원아 뭐예요? 똑같다고요. 이유는 요 말 때문에 같은 길을 이 말 때문입니다. 이 말이 달라지면 다르게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오늘 거속시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지금 3개 중에서 거속시 3개 중에서 속력 나와 있고 거리 나와 있죠. 이론상인데 뭐를 구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시간을 구할 수가 있어요. 명심해. 지금부터 3개 중에 2개가 나오면 설명 X라고 써있을 때 괜찮아요. 3개 중에 2개가 나오면 나머지 1개는 공식을 쓴다는 거야. 그리고 한 번 더 공식 쓰기 전에 뭘 체크하라고 했지? 얘네들의 단위가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얘 지금 단위가 맞아요? 틀려요? 같죠? 킬로미터? 킬로미터니까 공식에 쓰면 됩니다. 자, 은성아, 시간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그랬지? 자, 시간 구하는 공식? 자, 속력분의 거리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나요? 5분의 x. 자, 5분의 x. 자, 여기서 단위는 뭐예요? 혹시 방학 때 기억나? 요거 막 단위 킬로미터라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자, 얘 시속이니까 시간이다. 라고 단위가 다 맞아야 돼요. 저기가 단위가 다 맞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다 하면 돼. 그럼 다 문제 풀 수가 있어요. 모든 문제를. 그러니까 거속시는 딱 이것만 넘어서면 돼요.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야. 한 번 더 할게요. 자, 오른쪽에 속력 나와 있고 거리 나와 있으니까 역시나 시간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위 체크하시고요. 가겠습니다. 시간이 속력분의 거리고 단위는 시속이니까 시간입니다. 내려가서 여기서 다 만나시면 돼요. 출발. 자, 올라갈 때 걸린 시간 5분의 X시간이죠. 그리고 더하기, 자, 위에서 빼먹지 마. 요만큼 쉰 것도 시간입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20을 더하면 안 돼. 3분의 1 더할 거야. 지금 다 시간을 올 겁니다. 자, 3분의 1 한번 이렇게 더해 주시고요. 그리고 플러스, 자, 오른쪽에 내려올 때 걸린 시간 6분의 X. 자, 이게 뭐다? 4시간 이내. 자, 이렇게 해서 식이 만들어질 거 맞아요? 계산하시면 되겠죠. 흐름 이해돼요? 자, 시간 관계상 계산은 더 안 할게. 요게 마지막 식이고, 역시나 이거 정리해서 마지막에 시키는 거 구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두 친구 오랜만에 좀 기억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면 정말 다 풀린다, 맞지? 놀랍게도. 그러니까 딱 조심만 하면 돼요. 단위 체크랑 이렇게 3개 중에 2개 나오면 간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요. 쭉 넘겨봐. 81쪽 가볼게요. 자, 81쪽 가보시면 9번 문제라고 써있는 문제 보이세요? 9번 문제. 요것도 유명한 문제거든요. 자, 9번 문제입니다. 81쪽에 9번 문제예요. 자, 한번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것처럼 그림도 그리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시라는 게 눈에 잘 보이잖아요. 특히 거숙시는 무조건 그리셔야 돼요. 자, 9번 문제예요. 여유가 있다라는 말이 나온 문제가 있습니다. 또 유명한 문제예요. 여유가 있다. 1시간의 여유가 있다. 자, 시간은 한 1분 한 30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1분 30초.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제가 원래 시간 되면 하나 정도씩 더 도와드릴까 했었는데, 만약에 시간 안 되면 숙제랑 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한 것처럼 똑같이 풀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안 해보고 어렵다고 하면 안 돼. 그거는 제일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도와드릴 게 없을 때부터는. 그러니까 고민을 해봐.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기억 안 나면 영상도 올리고 있잖아요. 영상도 한번 보시라는 거야. 설명 잘 했잖아. 자, 역에서 열차 출발까지 1시간 여유가 있대요. 그래서 옆에 저기 근처에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속력이 나와 있고요. 물건 사는데 20분 걸린대요. 자,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역에서 몇 킬로 떨어진 곳까지 갔다 올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명한 문제예요. 아까 위에 그 등산 문제랑 마찬가지로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마 나중에 요 제본책에 없는 것도 또 풀어볼 거예요. 근데 뭐가 나와도 하는 건 비슷해요. 어차피. 자, 상황을 이해해, 상황을. 서원이 한번 풀어봤어요? 아니면 좀 더 시간 필요해? 해보고 계실까요? 올 때? 그럼 혹시 물어볼게요. 올 때가 지금 왜 어려워요? 뭐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봐봐. 이 문제는요, 힘들다니까? 지금 두 번째 문장에 속력 나왔죠.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별말이 없거든요. 그 말은 갈 때, 올 때 속력이 어떨까요? 얘는 지금 별말이 없다는 거에서 속력이 똑같습니다. 갈 때랑 올 때랑. 그리고 하나 더. 얘 지금 또 별말이 없어요. 그 말은 지금 얘 갈 때랑 올 때랑 다른 길로 갔을까요? 같은 길로 갔을까요? 그러니까 같은 길로 보시는 거죠. 얘는 지금 오히려 더 심플해요. 속력도 같고 지금 거리도 같다는 거예요. 라고 하면 좀 괜찮으실까? 근데 같은지 다른지 서원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런 말 없잖아요. 물론 이 문제 한 가지 불만은 있어요. 아까처럼 같은 길 그런 말 없지. 근데 은성아, 같은 길이란 말이 없어도 이 문제는 그러면 같은 길로 가야 될까? 다른 길로 가야 될까?
왜?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말 들어봤잖아. 출제자의 의도란 말이 딱 지금 쓰는 말인데, 얘들아, 만약에, 서원아, 만약에 길이 다르면요, 문제에서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그 말이 사실, 얘들아, 다르면 알려줬을 거야. 근데 별말이 없다는 건 어떻게 풀란 얘기야? 다르게 풀란 얘기야, 같게 풀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얘들아, 다르게 알려주는 거야. 다르게 알려주겠다는 거지. 근데 별말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 그러면. 모르면 막 같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있으면 알려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까지 할 필요 없다고. 아, 쌤, 없는데요. 없으면 같다는 거야. 제 말 이해돼요? 제가 한 30초만 더 드려볼 테니까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 문제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게 활용 문제예요. 활용이란 거는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저도 뭐가 나올지 모르죠. 여러분, 저도 사실은 문제 풀 때마다 항상 새로워요. 뭐,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이런 것들도 외워서 푸는 느낌이 아니야. 또 오히려 그냥 이해를 해요. 그림으로 이해하든 상황을 이해해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구해야겠다. 자, 그런 생각들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입니다. 9번 문제. 자, 이번 문제는요. 자, 읽어보시면 자, 역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출발할 건데 뒤에 보시면 이 문장 보이세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어렵다면 이 문장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출발까지 1시간 여유가 있대. 혹시 이 문장이 부등식 문장인 거 아세요? 그럼 우리가 1시간 여유가 있다는 말은 은성아, 해석하자면 어떻게 식을 세워야 돼요? 1시간 여유가 있다. 자, 이거 거속시 중에서 일단 뭐 관련 문장인 줄 아세요? 시간 관련 문장인 건 아시겠어요? 1시간이니까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우면 돼요? 총 걸린 시간이 어떻게 돼야 돼요? 1시간보다 여유라는 말을 사실 이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딱 1시간까지는 와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려워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거예요. 조금 간접적으로 나올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안 나오고 해석을 해야 돼요. 여유가 있다고. 1시간 이하로 가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그리고 자, 뒤에 읽어보시면 이 문제는 물건사로 어디에? 상점으로 갑니다. 자, 상점으로 갈게요. 그리고 자, 읽어보니까 이번 문제 시속 4km로 걷고, 사실 어차피 여기까지 끊고 아까 그 질문인 거잖아. 아까처럼 갈 때 올 때 그런 말이 없잖아 지금. 그 말은 이 속력이 뭐라고? 얘는 지금 어쩌면 갈 때, 올 때 둘 다 같다라고 이해를 하자는 거지. 사실 이 문제는 지금 갈 때, 올 때 같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서원아, 다시 물어볼까? 왜 같을 수밖에 없다고? 다르면 알려줘야지. 얘들아, 다른데 봐봐. 만약에 다른 속력인데 이렇게 문제가 나왔잖아. 문제가 이상한 거야 지금부터는. 이 문제 못 푸는 문제 바뀐다고요. 이 말 왜 되냐고요. 다시 이 문제에서만큼은 갈 때 쓸게요. 갈 때 속력도 시속 4km고요. 자, 아까 앞장 필기랑 비교해봐. 그리고 올 때 속력도 얘는 지금 시속 4km라고 이해를 하는 게 내 생각에는 지금 합리적이라고요. 다른 거 알려줘야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자, 뒤에 가보니까 또 이거 나왔네. 물건 사는데 20분 쓰겠대요. 자, 아까 등산 문제 기억나? 위에서 휴식이랑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나 20분 쓸 건데 단식합시다. 자, 요대로 가야 돼? 바꿔줘야 돼? 어떻게 할까요? 바꿔줄까요? 자, 근데 아까도 20분 아니었어요? 앞장에서. 자, 20분 같은 말인데 몇 시간이요? 자, 요거 바꿔주겠습니다. 3분의 1시간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아까랑 똑같네요. 여기서 몇 킬로 이내까지 갔다 올 수 있냐. 즉, 이 문제는 몇, 즉 거리를 x라고 주겠다라는 문제입니다.
거리를 x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야. 얘는 지금 또 역시나 별말 없잖아요. 그럼 갈 때 거리도 xkm고 올 때 거리도 xkm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이라고요. 다시 말할까? 다른 거 알려줘야지. 별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시간 구할 수 있겠네. 다시 말합니다. 3개 중에 2개가 나오면요. 나머지 한 개 구하시면 돼요. 물론 구하기 전에 단위 체크합니다. 단위 다 맞나요? 그러면 공식 들어갑니다. 4분의 x. 얘의 단위는 뭘까요? 킬로미터입니다. 시속이니까 시간이겠죠. 이런 식으로.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시간 한번 구해보시면 4분의 x 단위는 시간이겠죠. 자, 이제 여기 있는 요거 가지고 시간을 세우자라는 거야. 자, 끝내볼게요. 자, 시간 없으니까 색깔 안 바꾸겠습니다. 갈 때 걸린 시간에다가 쇼핑하는 시간에다가 올 때 걸린 시간. 요게 토탈 1시간 여유가 있다면서 요게 1시간 이대로 와야 된다라는 문제예요.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씩 세울 수 있겠냐는 거죠. 혹시 이렇게씩 세우셨나요? 식은 나왔어요? 괜찮으세요? 이런 느낌에서. 분수 우리 지난번 숙제를 해봤잖아. 그러니까 너네 이제 계산은 다 배우고 왔으니까 분수 나오면 안 되냐는 거지. 아, 지금 말씀하신 게 혹시 이거 풀어봤더니 정답이 이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아까 했던 말 또 할까? 자, 지금 x가 뭔데요? 거리죠. 도대체 이거 거리는 분수 돼요, 안 돼요? 거리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거리, 길이 이런 것들은 다 분수도 가능하잖아. 왜? 개수가 아니라 개수가 아니야. 서원아, 제 말 이해돼? 거리는 분수 안 되나요? 3분의 4km라는 게 없나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지. 근데 아까 말했잖아. 음료수가 3분의 4개는 없다고. 음료수는 음료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신경이긴 해.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 풀게요. 80쪽가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자, 80쪽에 5번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까지 풀고 나면 저 오늘 모든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자, 오늘 숙제에 있는 모든 유형 다 풀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편하게 한번 숙제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로. 고민해봐야 되는 거야. 자, 5번입니다. 예전 저희 기억나세요? 방학 때 그 개념 연산책이라는 데서 풀어본 적 있는데 또 예금, 저금하는 문제, 저금하는 문제 한번 해보시겠어요? 또 부등식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누가 뭐 통장에 얼마가 있는데 얼마 뭐 매달 넣어가지고 뭐 그런 문제. 자, 은성아 풀어보고 있는 거지. 자, 고민할 시간 드리고 고민해봐. 그냥 설명해도 의미 없었죠. 자, 1분 30초 드릴게요. 자, 이 문제 마지막이야. 자, 숙제할 다시 표도 꼭 채우세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표를 안 채웠지만 표도 채우시고 시키는 끝까지 다 하시기 바랍니다. 정 어려우면 요 제본책에 있는 것 정도라도 하시라고요. 여기 있는 게 다 대표 문제입니다. 가장 유명한 문제입니다. 가장 유명한. 자, 5번 지용이 권지용인가? 지용이. 지용하면 제일 핫한 지용이 권지용이잖아요. 아시죠? 민성이 연예인 중에 민성 혹시 하다가 이해 안 되면 영상 가끔 본다고 하셨죠? 영상 가끔 봐봐. 혹은 오늘 필기를 잘 하던가. 내가 쓰는 필기 기가 막히잖아요. 인정? 예쁘잖아. 그러니까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계속 이해하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까지 할게요. 자, 이번 문제는 자, 현재란 말 체크하시고요. 지영이와 민선이의 통장에 들은 돈이 나옵니다. 다시 지용이는요 통장에 3만 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이 통장에는
10,000원이 들어있네요. 그쵸? 그리고 자, 뒤에 읽어보시면, 자, 다음 달부터 매달이란 말의 뜻이 뭐야? 매달이 뭐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자, 지용인이 얼마를? 3,000원을 넣을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자, 민선이는요. 자, 민선이는 2,000원씩 예금이 뭔지 알죠? 저금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어느 순간에 자, 여기가 부등식 문장입니다. 지용이의 예금액이 민선이 예금액의 2배보다 작아지는 것을 자,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몇 개월 후부터냐 라는 말 이해돼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이가 벌어질 거란 말이지. 그러다가 요거를 만족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문장으로 식 만들 겁니다. 자,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X라고 두시고요. 자, 이 문장을 한 번 더 일단은 식으로 옮기자면 다시 지용이 예금액이 민선이 예금액보다 여러분 몇 배? 몇 배? 자, 2배보다 작아지는 것은 얼마냐? 자, 이 문장이죠. 자, 이 문장 식으로 옮긴 거 맞나요? 이제 우리가 한 번보다 요 자리를 어떤 x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마무리 해볼까요? 자, 다시 일단은 마지막에 x 기원이잖아. 도와줄래? 자, 지금 지영이가 처음에 3만원 들어있었거든요. 그럼 혹시 여러분들 3만원 들어있으면 이 3만원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건 원래 있던 금액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매달 얼마씩 들어온대요? 10,000원이요? 자, 3,000원 들어옵니다. 그러면 X 개월 후에는 얼마가 들어올까요? 3,000X인 거 아시겠어요? 그럼 곱하기 X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쩌면 요렇게 쓰시면요, 요게 지용이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 맞아요. 자, 마찬가지로 민선이. 자, 민선이는 처음에 10,000원이 들어있었는데, 자, 성원아, 매달 2,000원씩 넣으면 얼마 더 추가되는 거야? 2,000X가 추가되는 거죠. 요게 민선이 예금액인데, 얘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2배를 하셔야 돼요. 이거에 2배를 해야 돼. 이것보다 작아지는 겁니다. 이 문장은. 그래서 얘를 풀어보시면 정답이 나온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해돼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그냥 어쩌면 뭐 왼쪽에 표도 물론 이용 가능하지만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간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숙제 잘 들어. 자, 여기 81쪽까지 문제 푸시면 되고, 자, 84쪽 가봐. 83쪽 가봐. 두 친구. 83쪽에 이번 숙제에서 안 푼 문제 2개 있지. 몇 번 몇 번? 13번. 빼먹지 마세요. 자, 83쪽에 13번, 14번도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부등식은 끝내겠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 고생하셨고, 은성이는 오늘 그 틀린 문제 있잖아. 수요일까지 오답 좀 잘 써줘. 고생했습니다.